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천시 청년몰 포도락이 평화시장에 조성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주군 의회에서 대구와 성주를 잇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성주군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찾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경북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가 구미 금호테크노밸리에 개소했습니다. 제품의 상품 기획부터 디자인 설계와 홍보까지 다양한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3일 0시 기준 경북에서는 51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영덕과 영주에서 학교와 학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입니다. 김천시 청년몰 포도락이 평화시장에 조성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코로나19로 침체를 겪었던 지역 상권에도 다시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최현철 기자입니다. 김천 평화시장에 있는 청년몰 포도락입니다. 점심시간 전부터 밀려든 배달 주문에 주방이 분주해집니다. 이 식당은 최근 코로나19로 도시락 수요가 늘면서 매출이 크게 뛰었습니다. 청년들이 주인인 이곳은 식사류 점포 4곳을 비롯해 디저트류 점포 3곳과 의류 점포 1곳 등 현재 10개 점포가 운영 중입니다. 전통시장 정취에 젊고 특색 있는 점포가 어우러져 SNS 등을 통해 입소문이 나면서 아직 정식 개장 전이지만 방문객도 제법 늘었습니다. 청년몰은 제가 가끔씩 한 번씩 오는데 그래도 이 시설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가격이랑 맛도 대부분 괜찮은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청년 상인들의 노력이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자 지자체에서는 상인들을 위한 적극 지원에 나섰습니다. 건물주와 협의를 거쳐 정부 지원이 끝난 후에도 추가로 1년간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임대료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임대료에 대한 부담감이 없고 또 시작할 때 이제 교육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또 그런 이제 세무 관련된 것들 그리고 또 막 시장 조사 이런 것도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이와 함께 개장 이후에도 맞춤형 홍보와 온라인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인해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과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조성된 청년몰. 청년 상인들의 열정과 패기가 침체됐던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 10년 전 완성된 낙동강 자전거 길은 전국에서 가장 길어 동호인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동안 상주와 구미, 칠곡 등에선 관광자원과 연계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 왔는데요. 인근 지역인 성주군에서는 마땅한 자전거 도로가 없어 아쉽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전복은 기자입니다. 성주군의회가 22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올해 마지막 정례회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의회는 23일 2차 본회의를 열고 군정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도의제 의원은 대구와 성주를 잇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는 인도 쪽에 포함된 전용 도로가 대부분이며 관광지와 연결되거나 대도시로 연결된 자전거 전용 도로는 전부 한 실정입니다. 안동댐에서 부산 을숙도까지 이어지는 낙동강 자전거길은 상주시부터 고령군까지 경북 서부 지역을 거쳐갑니다. 구미시와 칠곡군은 4대강 사업 등을 통해 관광지와 인근 도시를 잇는 자전거 여행길을 개발해왔지만 성주군은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자전거길이 대구시 하빈면 및 칠곡, 고령군과는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 군 구간에는 사업이 방영되지 않아 전남면, 노하면에 인접한 낙동강에는 자전거 도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사업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자전거 도로 연결을 못했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담당자들과 누구 한 사람 관심이 있었다라면 대구시와 성주군을 잇는 자전거 도로를 개설했지 않겠습니까? 그죠? 성주군은 지난해 성주대교 개축에 따라 기존 성주대교를 자전거 도로로 활용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기존 성주대교가 대구 다사와 성주 선남을 잇는 6차로 확장 사업 구간에 들어가면서 해당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낙동강 자연 경관을 따라 인근 지역들이 자전거 여행길을 조성한 가운데 성주군에는 마땅한 자전거 도로조차 없어 아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HCN 뉴스 전보근입니다. 경북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개소식이 23일 구미 금호 테크노밸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제조혁신센터는 중소 중견기업의 디자인을 비롯한 각종 제품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개소한 경북센터는 전문 촬영 장비를 갖춘 스마트 스튜디오와 디지털 디자인실이 조성됐으며 제품의 상품 기획부터 디자인 설계와 홍보까지 다양한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구미시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1조 5,060억 원을 편성해 구미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약 2천억 원이 늘어난 수치로 구미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입니다. 구미시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 지방교부세 수입이 약 2,900억 원 늘어나며 내년도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구미시는 향후 5년 이내 예산 2조 원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구미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천시는 내년 예산안으로 1조 2,300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1,100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중점 사업은 모빌리티 튜닝, 산업지원센터 건립에 198억 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에 101억 원 등입니다. 김천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열리는 김천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23일 0시 기준 경북에서는 51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영덕 13명, 구미 5명 등 모두 13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영덕에서는 초등학생 가정방문 교육과 관련해 학생과 가족 등 8명이 추가 확진돼 모두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영주에서는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학원 관련 확진자 4명이 더 늘어 관련 확진자가 모두 2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밖에 구미와 김천, 군위 등에서도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가 감염되는 등 산발적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경북경찰청이 지난 22일 경북교육청 유치원 담당 부서와 포항교육지원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초 포항 지역의 한 유치원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날 수사관 10명을 투입해 두 기관에 대한 유치원 부지 관련 컴퓨터 파일과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전현직 교육청 공무원에 대해서도 사무실과 차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장우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구미 출신인 김장우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6월 예정인 지방선거에서 구미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오는 30일 처리될 예정입니다. 김장우 실장은 변화를 주도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더 큰 구미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고령군 종합자원봉사센터는 20일 올해 자원봉사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1년 동안 이웃사랑을 실천한 자원봉사자 38명이 표창패를 받았습니다. 같은 날 여성단체 협의회도 함께 참여해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한 여성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제8대 금호 공과대학교 신임 총장에 기계시스템공학과 곽호상 교수가 취임했습니다. 곽호상 신임 총장은 경기도 파주 출신으로 서울 보성고와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했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후 지난 2000년 금호공대 교수로 부임했습니다. 곽 총장은 금호공대에서 입학관리본부장과 산학협력단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으며 총장 임기는 오는 2025년까지 4년입니다. 경북도와 구미시, 구미지역 기업체 12곳이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중구 안희성 합비시에서 열린 2021 세계 제조업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세계 제조업 대회에 참가해 AI와 로봇, 반도체와 5G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해 설명하고 수출 상담 및 투자 유치 활동을 펼쳤습니다. 구미시는 기초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첨단 제조업 품목으로 이번 대회에 참가했으며 85건에 달하는 수출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김장철을 앞두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합니다. 검사 대상은 도매시장과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배추와 무, 굴과 새우 등 농수산물과 고춧가루와 젓갈류 등 가공식품 등으로 잔류농약과 수은 등 중금속에 대한 검사가 진행됩니다. 잔류농약은 지난해보다 82종이 추가돼 총 339종으로 대폭 강화된 검사가 이뤄지며 검사 결과 부적합한 농수산물은 폐기 처분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상주시 의원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상주시의 한 단체 관계자 7명에게 24만 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예천군수 명의로 선거 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예천군청 소속 공무원 2명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여자배구 김천한국도로공사가 오는 24일 GS칼텍스 원정에 나섭니다. 도로공사는 지난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박정아와 켈시, 배우나를 앞세워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도로공사는 승점 15점으로 리그 4위를 달리고 있으며 3위 GS칼텍스와의 승점 차는 3점입니다. 24일 대구 경북 지역은 오전 한때 눈이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로넷 방송 뉴스와이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